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영호TV의 천영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은 세계적 재앙이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주목을 받고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가장 성공적으로 대처한 나라는 베트남, 대만, 싱가포르 같은 동남아 국가들입니다. 중국과의 경제적 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이면서도 코로나 발생 초기에 보건 전문가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중국발 입국자를 막는 그런 극단적 처방을 한 이런 나라들이 방역 1등 모범국이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중국발 입국자를 격리하지도 않고 코로나가 마음대로 들어오도록 문을 활짝 열어주었는데도 어떻게 코로나 확산을 나름대로 선방할 수 있었는지 코로나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나라들이 볼 때는 참 신기할 겁니다. 아직도 하루 100명 전후에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고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섣불리 예단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확진자 1만 명 선, 사망자 200명 이하 선에서 확산을 억제한 것만으로도 선방했다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만한 성과를 거두는데 1등 공신은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의 역량 그리고 의료 인력의 헌신입니다. 우리의 효율적인 의료 체제도 대단하지만은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거치면서 비약적으로 향상된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 검사 기술 그리고 진단 키트의 대량 공급 체제 확립, 드라이브 스루나 다양한 생활치료센터 운영 같은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는 다른 나라들의 연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광군이 망친 나라를 우수한 의료제도와 막강한 의료의병군단과 그리고 민간의 창의적 정신으로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이런 저력을 가진 나라는 세계에서 아마 대한민국밖에 없을 겁니다. 물론 임진왜란 때도 광군이 패한 나라를 의병이 일어나서 지킨 적이 있고 일제시대에도 조정이 일본에 넘긴 나라를 의병들이 도로 찾아오겠다고 만주불판에까지 가서 독립군을 일으키고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한 그런 전통이 있는 나라긴 하죠. 광군이 망친 나라를 의병들이 구했는데 왜 그 공을 광군이 가로채느냐고 분개한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런 걸로 저는 논쟁을 벌일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의병들이 나라를 구했다는 걸 인정하는 것 자체가 광군에게는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인데 그게 그렇게 쉽겠습니까? 국민들이 의병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고마워할 줄 알고 코로나가 더 확산되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여기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 대부분은 우리의 의료 시스템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얼마나 우수한지 잘 모르고 살아가시는 것 같아요. 저는 유럽에서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 세 나라에서 살아봤고 미국에서도 7년 동안 살아보면서 지금 코로나의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선진국들의 의료 시스템을 직접 체험할 기회가 좀 많았습니다. 여러 선진국에서 두루 살아본 사람들이 누구나 한결같이 느끼는 것 하나는 세상 어디를 가도 대한민국만큼 의료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없구나 하는 겁니다. 의원이나 병원에 가는 게 너무 쉽고 진료받는데 큰 돈 안 들어가고 감기만 걸려도 병원에 마음대로 갈 수 있는 나라가 한국 말고 세계에 또 있는 줄 아십니까?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클린턴 대통령이 실패한 의료개혁을 성사시켜 버리고 엄청난 공을 들였습니다. 그 오바마 대통령이 의료개혁의 모델로 삼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바로 한국입니다. 미국이 GDP의 18%를 의료비에 지출하는데도 못하는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를 미국 소득 수준의
절반도 안 되는 한국이 어떻게 그것도 GDP의 8%도 안 되는 돈을 의료부에 지출하면서 운영할 수 있는지 그 비밀을 엄청 알고 싶어 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하면 공식 회담은 사전에 실무적으로 조율된 의제를 중심으로 진행을 하지만은 만찬에서는 북한 핵 문제 같은 거는 뒷전이고 한국의 의료보험 제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가 오바마 대통령과 무슨 얘기를 그렇게 열심히 했냐고 물어보면 한국의 의료보험 제도와 교육 제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해서 그거 대답하느라고 시간 다 보냈다고 그렇게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할 수 있는 거를 미국은 왜 못할까요? 초강대국 미국이. 현재 미국의 의료 수가를 기준으로 의료보험료를 책정하면 아무리 부자 나라인 미국도 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가구당 평균 의료보험료가 월 2,000불이 넘는데 보험들 형편이 안 되는 국민들 보험료를 국가가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월 2,000불짜리 미국의 의료보험은 우리의 건강보험만큼 그렇게 적용 범위가 넓지가 않습니다. 우리처럼 치과에 가서 스케일링 하는 까지 의료보험에서 다 감당해주고 이런 나라는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건강보험 제도를 도입한 게 1977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 신현약 보사부 장관 주도로 이루어진 겁니다. 처음에는 500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 대한 직장 의료보험을 의무화하고 공무원과 교원 의료보험 제도를 도입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89년에 전 국민 건강보험 제도를 확대한 거죠. 물론 그 이후에도 계속 정부에서 보완은 이루어져 왔지만은 재정 형편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큰 일을 구상을 하고 실천에 옮긴 게 정말 대단한 겁니다. 흔히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으로서 산업화와 근대화를 가장 먼저 떠올리지만은 저는 국민건강보험의 효시인 직장의료보험 제도를 도입한 게 박정희 대통령의 가장 위대한 업적이라고 늘 생각을 해왔습니다. 복지제도가 확대되면서 언젠가는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되긴 했겠지만은 그걸 형편이 어려웠던 70년대에 했다는 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의료보험 수가가 77년 당시에 의사들의 진료 수가를 기준으로 설정을 해가지고 그 이후에 물가 상승분만큼도 올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에서라면 몇백 불, 몇천 불 들여야 될 진료를 우리나라에서는 겨우 몇천 원, 몇만 원만 개인이 부담하면 진료받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오게 된 것 아닙니까? 다른 물가는 미국이 우리보다 싼 게 많은데 의료비 많은 우리가 미국의 5분의 1도 안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만약 수십 년간 의료 수가를 마음대로 올리도록 놔뒀다가 90년대나 2000년대에 들어와서 그런 제도를 도입하려고 했다면 미국도 못하는 걸 우리라고 쉽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코로나 확진자의 동선까지 파악해서 증상이 없는 사람이라도 확진자와 스쳤을 가능성만 있으면 검사하는 게 한국에서나 이게 가능한 일이지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검사 대상을 증상이 없는 사람까지 확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 따른 비용을 국민건강보험으로 커버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제도 덕분입니다. 미국의 경우에 병원에 가서 바이러스 검사 한번 받으려면 거의 2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의회가 돈 없는 사람도 모두 검사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 특별법을 만들어 놓긴 했지만은 정상도 없는 사람이 진료받으러 갈 엄두를 못 내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이게 보험 적용이 될까?
내가 부담할 몫은 얼마나 되나 그거부터 걱정하는 거죠. 끝으로 제가 12년 전에 영국에서 대사로 근무할 때 있었던 일화 하나를 그냥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매년 찾아오는 이름 없는 독감으로 몇천 명씩 사망자가 나오듯이 영국도 크리스마스 플루라는 그런 독감으로 몇천 명씩 죽습니다. 매년 찾아오는 독감이니까 사람들이 그냥 예사로 여기고 그냥 당연하게 생각을 하지만은 사망자 숫자로 따지면 코로나보다 적지가 않습니다. 제가 크리스마스 플루에 걸려서 고열로 입안이 다 흘고 며칠간 미염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서 끙끙 앓다가 야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정도가 되면 대개 병원에 입원할 겁니다. 그런데 영국에서는 입원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보건소에 해당되는 GP라는 1차 진료소에 가서 먼저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GP에도 우리가 보건소 가듯이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약을 해야 되는데 이 GP에 가서 1차 진료 받는 데만 며칠씩 기다려야 됩니다. 제가 도저히 며칠씩 기다릴 수가 없어서 예약을 하지 않고 아침 일찍 무작정 동네 GP로 쳐들어갔습니다. 한참을 기다려서 의사를 겨우 만나기는 했는데 예약 안 하고 왔다고 야단부터 한참 동안 맞은 후에 겨우 증상을 물어보고 진찰을 받았습니다. 아픈지 며칠 됐냐고 물어보더니 며칠만 더 참으면 된다고 집에 가서 푹 쉬라고 하는 겁니다. 주사도 한 방 안 주고 그래서 약도 처방해 줄 게 없냐고 물었더니 과잉 진료가 더 나쁠 수가 있으니까 아파도 참는 게 제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독감 정도 걸린 것 가지고는 종합병원은 고사하고 동네 보건소도 갈 엄두를 못 내는 겁니다. 아파도 가기 어려운데 멀쩡한 사람이 코로나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그거 확인하러 그 검사 받으러 간다는 거는 잘 생각을 못 합니다. 음수사원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물을 마실 때 그 물이 어디에서 왔는지 생각한다는 그런 뜻이죠.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의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건지 이런 제도의 초석을 43년 전에 세운 박정희 대통령과 신현학 보사부 장관의 성견지명을 한번 되돌아보고 코로나 방역에 불철주야 헌신하고 있는 의료계 의병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천영호 TV의 천영호였습니다.